두 분이 싸운 줄 알았네. 아 제가 사실 좀 불만이 있긴 있어요. 왜? 아니 지난주에 김경수 지사 선고를 제가 잘하면 여권의 대선 지형의 일대 큰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걸 보고 이제 김태현 변호사께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모양이에요. 아 진짜로? 아니 끝나고 해준혁이 나 정말 내가 방송에서 얘기 못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법조 기자 중에서 이한석 기자 저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. 잘 믿어요. 저 최고는 맞죠. 최고 맞잖아요. 취재를 워낙 좋으니까 낙종 이런 거 안 하잖아요. 특종 많이 하고 그래서 방송 끝나고 이제 가면서 뭐라 했구나 또. 형 이러면서 내가 취재를 봤더니 막 얘기를 해요. 맞는 것 같아 논거가. 여기저기 그 얘기 다 하고 다녔는데 다 틀렸네 나. 진짜. 저도 무죄라고 그랬잖아요. 예? 저는 그래서 무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만 했죠. 저는 김경수 지사 선거 때 선대본부장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치고. 근데 이분은 뭐예요? 이쯤 돼서 제가 나는 괜찮은 취지. 아까 취지의 논거가 괜찮더라고. 제가 다시 한번 제 별명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. 서초동 펠레라고. 펠레. 제가 보통 예상하는 건 거의 뭐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. 거꾸로 읽어라. 그래서 제가 해프닝을 말씀드리면 그날 선고하는 날 저 밑에 2층에 주영진 뉴스 브리핑 라이브 하면서 제가 주영진이가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김태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 사실 불리하긴 한데 원래 유죄로 시작했던 거니까 지금 무죄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10분 있다 틀려버렸잖아요. 그래서 방송하다가 제가 보냈다니까 문자를 야 너 때문에 나 지금 완전 바보 됐다고 막 문자 보냈더니 형 내 얘기 믿었어? 막 이러고. 아니요,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김경수 지사 얘기를 먼저 할 건 아니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. 하세요. 이제 저도 그 1심 재판부 판결문이 워낙 촘촘하게 돼 있었고,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진술부터 디지털 증거까지 촘촘하게 써놨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저도 보긴 봤어요. 근데 저는 뒤집힐 수도 있다고 봤던 결정적 근거는 타임라인이 흔들렸잖아요.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회의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. 요 타임라인이 흔들렸단 말이에요. 이거를 변호인이 흔들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부 흔들렸기 때문에 이건 무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. 맞아요.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. 저도 뭐 판결문 봤어요? 아니요. 제 사건도 아닌데 뭐. 판결문 보면 그 변호인 주장과 특검의 주장을 양쪽을 얘기를 하면서 판사인 나는 이러저러해서 이쪽 주장은 기각하고 이쪽 주장을 채택한다는 게 아니에요. 설명이 없어요. 2심 판결문이요? 결론만 있어. 2심 판결문?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이 흔들렸는데 왜 변호인 측 주장을 수용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난 되게 엉성해 보이던데.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? 제가 봤을 때 이거부터 할까요? 그러면 말 나온 김에. 하고 있잖아요 지금. 그죠. 그렇구나. 우리 백은 없으니까 백돈 없으니까 그죠? 직진이지. 근데 김경수 지사 재판을 아니 좀 합시다. 틀린 사람. 제가 여기저기 내가 지금 말이야. 원래 잘 맞추는데 말이야.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공의 1심 2심에서 공의 이거를 사실관계를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본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.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1심도 2심도 그렇고. 판결 결과는. 네, 결과가. 그리고 재판장이 2심에서 한 번 교체까지 됐거든요. 재판장. 그러니까 뭐 정기 인사행동을 간 건데 교체되기 전 재판장은 유죄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에 선고하기로 한 날 변론 제기하면서 야 나는 가는데 킹크랩 시연에 본 건 인정되는 것 같아. 다만 공모관계는 더 해봐. 그러고 갔어요. 그것도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? 이례적이죠. 본인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본인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3인 재판부니까 더군다나 이게 고법재판부고 고법부장이고 양쪽 배석의 평판사 아니라 부장판사라고요. 그렇죠. 대등 재판부거든요. 합의가 안 됐구나. 3인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심 판사하고 재판장 사이에 합의가 안 돼서 결론을 못 냈구나. 간 거거든요. 그리고 재판장 교체가 됐어요. 그럼 실질적으로 재판을 3번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. 항소심 재판 2번 한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얘기 듣고 참 저는 이게 판사의 성향을 나누는 거. 예를 들어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뭐 법원행정 출신이다. 뭐 우리법연구원 출신이다. 그래서 뭐 한쪽은 보수가 한쪽은 진보다. 이런 거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현 2심 재판부의 주심 판사는 그러면 주심과 재판장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줘보세요. 뭔지. 듣는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. 재판 보면은 이제 3인이 합의부죠. 3인 합의부요. 가운데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습니다.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재판장은 판결 다 쓸 수 없죠. 주심이 있어. 주심은 주포. 판결문 쓰는 사람. 주로 보는 사람. 판결문 쓰는 사람입니다.
저도 판사는 안 해봤으나 근데 이제 1심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 판사가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평판사들이에요. 그럼 예를 들어 좌배석이 주심 판사다 그러면은 재판 다 같이 합니다. 기록도 다 봐요. 근데 이제 합의는 같이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좌배석 판사가 판결문을 써오면 재판장이 고친다고 빨간 펜 해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아무래도 합의가 안 될 게 재판장이 부장이고 양쪽은 평판사니까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죠. 재판장 의견이. 근데 이제 고등법원은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고 그래서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지만 양쪽 배석들도 부장판사급이에요. 평판사가 아니라. 그러니까 목소리가 배석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. 주심 판사가 판결문 쓰는 사람이니까.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 재판장 교체되기 전에 주심 판사하고 재판장 사이에 유무죄 합의가 안 돼서 이게 늘어지는 건 얘기가 파다했어요. 맞아요. 그렇죠? 그랬죠. 그렇죠. 그래서 재판장이 마지막 가면서 킹크랩 본 거 인정돼. 근데 공무원 모르겠어. 나는 유죄야. 근데 합의가 안 돼서 나 결론 못 내고 가. 이 얘기거든요. 그리고 재판장 다시 한 거라고요. 근데 이 부장판사 같은 부장 뭐 고법부장은 아니지만 같은 부장판사인 이 김경수 지사 판결의 주심 판사가 판결문 실제로 쓰는 사람입니다. 이 주심 판사가 소위 말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뭐 다 진보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굳이 무리해서 나누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부장판사가 주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죄가 나왔다. 이건 뭐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는 판결이에요. 이거는.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희 휴가 아니었겠습니까? 휴가인데 도망갔구나. 김경수 지사 재판이었기 때문에 또 출근했어요. 죄송합니다. 괜히 나중에 말 나올까 봐. 죄송합니다. 근데 그 2시에 딱 들어오자마자 함상훈 부장이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여기는 이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안다.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어떠한 편견도 없고 오로지 사건의 유무죄만 판단할 테니 오해하지 마라. 딱 이 얘기를 듣는데 유죄 취지구나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그 얘기 나는 그 얘기 들으면 무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. 그래요? 그래서 이게 뒤집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판결 나고 정치권 반응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도 굉장히 당혹스럽죠. 당연히 당혹스럽죠. 대선자가 날아갔는데. 근데 그 1심에서 법정 구속대로 반응하고 톤이 낮아요. 이유는 세 가지 있고 하나는 일단 법정 구속이 안 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심 때는 그 판사가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잘 나갔던 뭐 소위 뭐 적폐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. 실제로 무죄 나왔지만 수사는 받았고 기소됐었고 그런 얘기 판사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주심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못합니다. 그죠? 그리고 1심, 2심 공이 다 유죄를 인정했어요.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저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1심 때만큼 강한 격한 반응 있잖아요. 이게 말이 돼? 이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. 알겠습니다. 혐의가 두 개였죠. 크게 보면. 네, 공직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업무방해. 하나는 무죄 났죠. 무죄.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났는데 이게 그 김 지사께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절반은 진실이 밝혀졌다. 지금 절반은 아직도 남아 있다. 근데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똑같네요. 1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. 다만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단만 좀 달리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1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니냐. 특검에서. 그래서 이거는 설사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느냐. 이거 부분은 무죄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결이었던 거고 핵심적인 판단은 결국 그러면 과연 이 댓글 조작으로 업무방해 했느냐. 인터넷 사이트 뭐 내빵빵 뭐 다빵빵 이런데요. 네이버 다음이라 그러면 되지 뭘. 예. 그냥 말해도 되나요? 예. 하지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법원이 하나 남아 있죠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대법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 1, 2심은 이제 사실심이라고 부르고 대법원은 이제 법리심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법 적용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무죄 나왔으니까 오케이. 김 지사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업무방해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경우에 김 지사한테는 조금 굉장히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가는 건데 이게 만약 업무방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자.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하더라도 네이버나 다음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볼 수가 없어. 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. 아니죠. 그 업무 방해에 김경수 지사가 개입했냐 아니냐가 보는 거지.
예, 뭐 어쨌든 간에. 물 드세요 그냥. 예.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1, 2심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. 예, 어려울 거예요. 오케이. 구조상. 그 얘기 그만합시다. 그럴까요? 더 하시길 얘기 있으세요? 그러니까 왜 이제 이재명 지사 때는 바뀌었잖아. 근데 왜 지금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? 이건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 때는 일단 1심, 2심 유죄가 갈렸고 이재명 지사 때 사실관계에 대한 게 아니에요. 사실관계도 나와 있지. 방송에서 한 얘기. 그게 법리적으로 서의사실 유포가 되느냐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소송 기록만 갖다 놓고 대법관들 읽으면서 판단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킹크랩션에 받냐 안 받냐 사실관계가 전제돼야 되는데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서류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거나 뭐 증인 이게 안 돼요. 그럼 기존의 1, 2심에서 다 판단해놓은 사실관계를 갖다 놓고 기록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 새로운 어떤 증거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. 이게 뒤집히기는 어렵다. 알겠습니다. 네.